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자, 오늘은 제가 부동산 투자에 앞서서 제 자신이 지켜야 하는 원칙, 투자에서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한번 잘못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죠. 자, 그런 기준과 이런 원칙이 없다면 주변에서 하는 말에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워렌 버핏도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이 있다면 실패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투자에 대한 원칙을 말해볼까 합니다. 자, 이건 많은 투자 관련 책들을 보고 저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한번 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고민을 해 보셨던 분이라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 줄은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인구수 1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만 투자하라. 자, 한국에 1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입니다. 자, 인구가 100만 이상이라면 그 도시는 향후에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하기가 쉽겠죠. 투자를 했는데 안 팔리면 그게 좋은 투자일까요? 저는 엑시트 전략의 기준을 저는 인구수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인구의 증가, 감소 추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로 다음 세대가 사줄 사람이 없다고들 많이 하는데 인구수는 줄어도 세대수는 늘기 때문에 주택의 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1인 가구가 그렇게 큰 아파트 24평, 32평짜리 이런 아파트를 사줄까 하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큰 걸 좋아하고 넓은 걸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 홍콩 사람들 쪽방에 많이 살죠. 자, 왜 그럴까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쪽방에 가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검소하고 작은 걸 좋아해서 그런 곳에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세대수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투자하라. 자, 500세대 이상이면은 아파트 안에, 그 아파트 내에 웬만한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죠. 근처에 아파트 단지도 같이 있겠죠. 그러면 주변에 상가나 인프라가 대부분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수 기준으로 잡았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좀 더 큰 세대수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세 번째, 역세권입니다. 지하철역 1개 이상 도보 5분에서 10분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만 고르면 됩니다. 이건 다 아는 상식이죠. 자, 네 번째, 학군지에 투자하라. 이건 학교가 아니라 학원가가 많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호갱노노에서 학원가 탭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도상에 어느 동네가 학원이 많은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서울의 대치동입니다. 학원가가 한 900개 되죠. 자, 대전 둔산동 둔산크로바 앞에 학원가가 많네요. 한 200개 됩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구, 대구는 학구열이 높죠. 수성구의 황금동, 범어동 이 동네에 학원이 한 300개 가까이 되네요. 자, 부산 사직동입니다. 부산은 사직동이랑 함영동 그리고 해운대 자동에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울산 옥동입니다. 울산 지방검찰청이 여기에 있고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옥동을 많이 선호하죠. 학원이 많다라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학원가가 많으면 주변에 노래방, 룸사롱, PC방
같은 그런 유해 시설들이 들어오기가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주민들이 이런 유해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화를 선택하라. 자, 단지 내에 학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좋은 걸까요? 자, 민식이법을 보아도 그렇고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초등학생인 내 자녀가 등교를 할 때 4차선 도로를 지나야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자, 부모가 같이 등교를 하거나 스쿨버스를 태워 보내겠죠. 자, 단지 안에 학교가 있으면 안심이 되겠죠. 예, 고등학교는 보통 성적에 따라 멀리 갈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교는 단지 안에 있거나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전세가율이 높은 곳을 투자하라. 자, 이 표는 전국 전세가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각 시도 기준으로 뽑았는데요. 서울은 자 52%, 그리고 부산은 63%, 광주는 거의 75%네요. 광주가 많이 높네요. 자, 우리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전세 가격은 실사용 가치이며 매매 가격은 실사용 가치에 투자 심리가 포함이 되어 있죠. 전세를 사는 사람이 그 집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세를 들어가지 않죠. 실거주와 이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작동할 때 사람들은 매매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마냥 전세가율이 높다고 좋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 호갱노노에서 전세가율 70%로 필터해서 보면 전세가율이 높은 곳만 쭉 나옵니다. 자, 그런 것만 이제 투자하면 돈을 벌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10년 가까이 붙어 있죠. 평균 전세가율은 74%입니다. 그런데 왜 매매 가격은 그대로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인구와 인프라가 없고 그저 입주한 지 10년이 안 된 그 동네의 준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외곽 동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유하고 싶은 매력보다는 그냥 사용만 하고 싶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다른 물건을 한번 보죠. 원래 평균 전세가율이 58%인데 19년도 전세가율이 72.3%가 됐을 때 급상승을 하죠. 이 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원칙 중 인구와 인프라 그리고 교통, 향후 매수 수요가 받쳐주는 동네이기 때문에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자, 원칙에 부합을 하죠. 자, 본인이 살던 전셋집이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은 세 가지 선택을 하겠죠. 첫 번째, 올라간 전세금을 더 주고 기존의 집에 살던가 아니면 하급지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그 집을 아예 구입을 하거나. 근데 전세금이랑 매매 가격이 별 차이가 없고 조금만 더 보태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집을 살 수 있겠다 판단이 서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런 매수 수요가 하나 둘씩 받쳐주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자, 그럼 지금은 왜 가격이 하락할까요?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거품이 낀 거죠.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매매 가격은 보합,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전세 가격은 상승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자, 분명한 건 이 노란색 구간과 같은 추세로 2년에서 3년간 지겹도록 지속이 될 겁니다. 정확히 이런 그래프겠죠. 전세 가격은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은 제자리인 이 구간, 이 시기에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기에 전세가율을 60% 이상 되는 곳만 투자하려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
같은 아파트를 같은 해에 동시에 투자하지 마라. 만약 이 아파트를 22년도에 갭이 650만 원짜리라서 10채를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제가 갭 투자를 한 거예요. 650만 원. 자, 보통 그런 사람은 없겠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자기 자본 6,500만 원으로 집 10채를 보유했습니다. 자,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6,300만 원 역전세 났습니다. 한 채가 6,300만 원이니까 10채면 6억 5천만 원이죠. 24년도에 돌려줘야 하는 그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식에서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였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갭이 작아도 마구잡이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지역에 딱 한 물건만 투자하려고 합니다. 자, 8번째, 신축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피하라. 자, 신축 아파트가 입주가 많으면 그 동네의 전세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자, 신축 아파트 실입주자 말고도 투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는 전세 매물로 직결이 되는 거죠. 자, 22년도, 23년도 대구의 부동산이 왜 하락했을까요? 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한 것도 있지만 상승장 때 건설사들이 분양이 잘 되니까 무분별하게 분양을 했죠. 자, 그 물량이 지금 터진 겁니다. 부동산 사이트 아실에서 지역별 공급 물량 보는 방법은 오른쪽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서울은 왜 전문가들이 상승한다고 할까요? 하락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향후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적정 수요는 47,000 가구인데 23년도 이후로 턱없이 모자라죠. 자, 다들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하지만 3기 신도시 대부분은 서울 기준 외곽 도시이고, 그리고 아직 토지 매입 보상 협의도 안 된 곳도 많죠. 자, 9번째, 영구 조망입니다. 자, 이런 오션뷰, 한강뷰만 이 영구 조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곳은 이미 비싸죠. 자,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내 아파트 앞동만 바라보는 그런 뷰가 아닌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간섭이 없는 시티뷰, 나무가 보이는 그런 뷰, 아파트 앞에 건물이 있더라도 재개발이 되기 힘들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그런 로얄동. 자, 아파트 앞에 학교가 있다면 높은 건물이나 이 재개발 될 수가 없겠죠. 그런 건물이 들어올 수 없죠. 그런 곳도 영구조망입니다. 자, 혹은 조그만한 내천이나 강이 흐르는 곳, 아무런 간섭이 없는 그런 물건을 골라야 합니다. 핵심은 맨 앞동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0번째, 영끌하지 마라. 자, 예를 들어서 1년간 저축액에 곱하기 1을 한 금액과 역전세 20%를 했을 때 그 금액이 비슷하다면 그 아파트는 투자하여도 좋습니다. 그래야 역전세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 다음에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세 대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소유를 하고 버티는 것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에서는 실패하면 집도 잃고 신용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원칙을 지켜가며 투자하면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